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 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서 출력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판이 막 흔들립니다. 윤석열이 끝났고 검찰이 끝났고 끈 떨어진 권력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지금 하나씩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크거든요. 대장동 회계사 정영학 기억나시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의 출발점인 택지 예상 분양가 이거에 대한 과거 자신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번복했다.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까닭은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USB의 엑셀 파일에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서 출력해 제시를 했기 때문이다.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 자, 이게 뭐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요. 이 정영학 회계사를 검찰이 불러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근데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걸 1,400만 원으로 제안했다. 이 얘기예요. 정영학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500만 원 내지 그 이상으로 예상하거나 임대주택 부지의 가액이 전체 개발 이익의 50%를 상회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자의적으로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 평당 1,400만 원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1,500만 원으로 개발 예상된다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했었는데 1,400만 원으로 올려서 그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성남시랑 이익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은 배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재명에게 지금 덮어 씌워진 죄목이 뭐냐? 배임죄입니다.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에 개발할 수 있는 걸 1,400만 원에 개발해서 그걸로 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배임죄다. 이거예요. 근데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 정영학은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적이 없고 1,400만 원 예상가 이걸로 계산한 것밖에는 없다. 그러면 1,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검찰이 조작을 해서 출력을 해서 뽑아준 거야. 그걸 보여주면서 네 이런 거 했지? 그걸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했나? 여기에 있다면 내가 한 게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500만 원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어.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그 조작한 증거로 기인해서 내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거니 그 진술을 번복한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대장동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오래됐죠. 대장동.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고 왜 이렇게 아직도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가? 대장동 사건은요. 이명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이명박이 LH 민간과 경쟁 포기해야. 자, 이거 보이시죠? MB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서 민간 경쟁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LH 사장으로 이지송이라는 인간을 이명박이 딱 앉힙니다. 이명박이 민간업자랑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 날 이지송이 기자회견을 딱 열어요. 그리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 쪽에 있는 인간인데 이 양반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을 딱 불러. 그러더니 이명박의 말을 인용합니다. 민간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한 이명박의 말을 막 인용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결국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해요. 이게 대장동 사건의 시작입니다. 대장동은요,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MB가 나타나서 저거 돈 냄새가 솔솔 나네? 그러면서 LH를 딱 출범시키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거를 민간한테 넘겨버려요. 그래서 MB는요, 그 노다지 냄새가 솔솔 나는 그 대장동 개발을 자기네 업자들이 먹으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MB가 먹었어야 되는데 MB가 못 먹습니다.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MB가 대장동을 못 먹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거 대장동 사업 갑자기 공공개발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거 이거 냄새난다. 한나라당하고 커넥션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막 드러납니다. 신영수 의원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먹고 부동산 업자들 대장동 로비 사건 일어나고 LH 간부도 연루되고 6명 구속되고 9명이 기소가 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넉 달 만에 민간으로 넘어간 걸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와요. 자, 이러면 시간들이 막 걸리겠죠. 그래서 MB 때 이 노다지 대장동을 해먹으려고 했던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장동을 파면 박근혜 애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MB맨들이 줄줄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공영개발로 바꾼 다음에 민간 합동개발을 해서 5,503억을 성남시가 환수를 합니다. 이게 대장동 사업이에요. 자, 근데 검찰이 이거를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덮어 씌우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배임죄.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의 근거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평당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고 미리 확정 이익으로 수익을 걷어가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역 죄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확정 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정 이익. 자,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 민간 업자가 있죠. 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있어요. 민간 업자가 계산기를 딱 두드려 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에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것 같다. 이렇게 성남에 보고를 해야 돼. 왜냐? 성남시는 허가권이 있거든. 성남시가 짭짤하게 먹지 않으면 니들한테 허가권 쉽게 안 줘. 허가권을 딱 쥐고 보고해봐. 그래서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올린 거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 평당 1,400만 원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이 쫙 나오잖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확정적으로 1,400만 원 기준으로 성남시가 얼마를 갖고 가겠어. 결정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분양했는데 분양가가 더 올라가서 이익을 보면 그건 니들 다 먹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확정 이익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확정 이익을 선택했을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수익을 반반 나누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시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해봤거든. 그랬더니만 이 사업자들이 비용을 자꾸 부풀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과를 가지고 나누자. 이거는 시가 절대 못 이긴다, 얘네들을. 그래서 개발 시작하기 전에 니들이 예상한 거 딱 갖고 와. 그래서 확정이익으로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만큼 줘야 돼. 해놓고 시작한 거를 한 거예요, 대장동은. 그래서 개발 초기에 넉넉하게 개발 이익을 계산한 뒤 미리 확정 이익을 담보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 그럼 평당 1,400만 원은 낮게 잡힌 금액이냐? 아닙니다. 이때가 2015년이에요. 근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라, 제발 집 좀 사주세요 했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안 올라가지고, 부동산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최경환 부총리 이런 애들이 빚내서 집 좀 사주세요 했던 시기.
기억나시죠? 이때였어요. 그래서 평당 1,400만 원이 결코 짜게 잡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분양할 때쯤 되니까 부동산이 화랑새를 타면서 평당 1,600, 1,700, 1,800의 분양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1,400만 원으로 했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검찰이. 근데요. 이재명 시장은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김만배 일당이 너무 많이 수익을 거두는 걸 딱 보자마자 김만배 일당을 불러요. 추가로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인근 터널 공사비 이거 니들 좀 내야겠다. 그래서 김만배와 그 일당들이 이재명을 보고 공산당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공산당이라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 이익으로 챙겨서 성남 구도심 공장지역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공원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대장동 인근 터널도 개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5,503억을 성남이 챙겨간 사례. 이게 대장동 사업입니다. 근데 더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챙겼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배임이라고. 다른 지자체 개발 사업 하나만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부산 LCT, 해운대 전경을 건설업자한테 몰아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버렸어. LCT. 자,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지. 그럼 부산은 얼마나 이익을 환수했을까? 성남이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을 환수한 거를 조금밖에 못했다고 기소를 했다면 LCT는 도대체 얼마를 환수했을까? 환수는 개뿔. 인프라 세금으로 다 해줍니다. LCT에 입주할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도로 깔고 뭐하고 이거를 다 해줍니다. 시가 세금으로.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 환수. LCT는 세금 들여서 인프라 깔아줌. 어쩔 건데. 어떻게 대장동 사업으로 이재명에게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요.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 왜 특혜를 줬어? 이재명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특혜를 줬다면. 보통은 지자체장이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이익을 먹으려고. 그럼 보통 뇌물죄로 기소를 하죠. 근데 검찰은 이재명을 뇌물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뇌물죄로 걸려고 엄청 털었어. 안 먹었을 수가 없다. 왜냐? 모든 지자체장은 요만큼이라도 먹게 되어 있거든. 작정하고 털면 이재명은 이걸로 죽인다.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확신했어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동전 하나 이재명한테 가는 게 없는 거야. 털면서 놀랬어요. 검찰들은요. 진짜로. 그래서 시비를 건 게 배임죄로 간 겁니다. 근데 이 배임죄도 도저히 성립이 안 되니까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정영학 회계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입니다. 잊혀진 사건. 처음부터 쭉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언론도 진짜 다 잡아 족쳐야 돼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을 환수했어. 자, 이게 성남시에서 계산한 거니까 좀 후하게 계산할 수는 있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했는지 딱 비교해보면 이게 기소될 감인지 칭찬할 일인지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걸 계속 몰고 갔습니다. 언론이 공범입니다. 아니 너무 명확하잖아. 홍준표 대구시장 이거 털어봐봐요. 허가 내준 것 중에 얼마나 환수했는지 다 털어봅시다. 경상도에 지자체장 개발 허가 내주면서 얼마 환수했는지 있을까? 없어. 이재명만 이만큼 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소리가 절로 나는 거야. 욕이 절로 나와. 김만배 일당들은요. 이재명만 보면 치를 떨어요. 또 뜯어간다. 그래도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재명한테 떼줄 거 다 떼주고도 다 뜯기고도 너무 남아서 너무 해피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것들이 대장동을 외치면서 나오는 거야. 이낙연이 갑자기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이미 따뜻하게 다 먹고 잘 나눴는데
김만배와 그 일당들은 얼마나 황당했을 거야. 야, 하지 마. 이낙연이 먼저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국민의힘이 그걸 받았네. 대장동 특검하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근데 털기 시작하니까 다 국힘놈들이 나와. 곽상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50억 먹었어?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 애들이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거 혼자 먹었어? 같이 먹어야지. 아 그러면 우리도 특검 얘기 안 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곽상도는 또 누구야? 친박이에요. 친박. MB가 먹으려고 LH 통합하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지 마라. 대장동을 원래 LH가 공공개발하기로 돼 있던 걸 민간업자로 바꿔줬는데 이재명이 등장하면서 시비를 막 걸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리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MB 임기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이게 개발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박근혜 놈들이 해먹든 뭐하든 성남시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 나머지들 니들이 알아서 구워 삶든 많이 남기든 알아서 하쇼 해서 초반에 넉넉하게 계산해서 확정이익 땡겨놓고 스타트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이것 1,500만 원으로 분양 예상가를 잡았다는 이 증거가 검찰이 조작한 거다. 정영학은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 이젠 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재명의 배임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조작 수사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검찰도 끈떨어졌고 이재명이 대세이기 때문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장동으로 기소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의 언론들이 너무나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가면서 천화동인 1호니 14호니 뭐니 굉장히 어렵게 가면서 얘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재명 악마화에 일조해버렸어요. 그냥 이 사건은요.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만 몇 개 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통장에 이재명 측근의 통장에 이들의 돈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계좌 추적만 해봐서 거기서 안 나오면 그냥 깔끔한 거예요. 언론이 그 역할을 안 해줬어요. 언론이 검찰과 같은 편 먹고 이재명 악마화에 동조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대장동 재판도 끝났죠. 이건 끝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 전부 다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은 정상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